다음 감시 리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봄꽃도 피고 좀 따뜻해지나 했더니 지역 경제엔 다시 한파가 불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로 한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 압박의 강도가 세지면서 경남 지역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창원 상공회에서 발표에 따르면 실제 사드가 제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고요. 관광, 문화, 교육까지 산업 전반에 걸쳐서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감시 리스트는 중국발 사드 후폭풍입니다.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더 심각한 상황이죠. 중국이 미국과 함께 우리 창원시에서 수출하는 최대의 수출국입니다. 네. 지금 문제는 자, 미국 다음에 중국, 중국 다음에 일본, 독일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지금 이 중국의 사드 보복이 지방 기업체에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우리 기업체들의 체감으로 느끼고 있답니다. 네. 지금 문제는 느끼고 있고 서류상 제품과 그다음에 실제 통관 물품을 서로 비교한다든지 그다음에 무게를 일일이 잰다든지 쉽게 말하면 통관 절차를 굉장히 지연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심한 경우는 계약 진행 사정을 좀 늦춘다든지 그다음에 대금 지급을 이유 없이 늦춘다든지 사실 아주 많은 그런 사례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네. 특히 관광 산업이 일파만파죠. 예, 벌써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요. 서울의 명동거리 그리고 제주도에는 중국말이 더 많이 들린다고 할 정도로 중국발 관광 특수를 누렸던 지역인데 요즘에는 관광객 찾기가 힘들다고 얘기가 들립니다. 특히 중국에서 우리나라 과자하고 껌이 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자와 껌의 생산량의 약 40%가 중국으로 수출된다고 하는데요.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해서 롯데를 상대로 해서 이 세무, 특히 위생 점검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곳이 중국 전역의 57곳에서 영업정지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모든 매체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가 한국의 사드 배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언론, 거의 대부분의 언론 매체에서 이 관련 보도를 쏟아내고 있고 노골적인 이 반항 감정을 내비치는 관영 매체도 있어서 이 정말 사드가 큰 이슈고요. 보니까 제가 제주도 엊그제 갔다 왔는데 중국 사람이 진짜 관광에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제 서울의 집 옆에 바로 명동인데 네. 명동도 한산하고요. 그다음에 중국인 관련해가지고 학원 시장도 주춤을 하고 명동의 가장 큰 문제가 중국인 대상으로 알바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 한국인 알바, 중국인 알바 다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도 이제 유학 취소가 되는 것 줄줄이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이런 것들도 문제인데 중국 내에서는 또 혐한 정서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 중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그 한국 화장품 매장에서 불매 운동도 네. 있었고요. 근데 심지어 이제 한국인 유학생을 노리는 그 묻지마 폭행이라든가 이런 괴담이 교민들 중심으로 지금 빠르게 지금 퍼지고 있는 중이고요. 유튜브라든가 이런 동영상 사이트에 그 사드 부지를 이제 내어준 롯데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영상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죠. 네. 여러 분야에서 지금 사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경남 지역은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피해가 큽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요? 창원 상공회의소에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네. 보니까 지난 7일에서 10일까지 지역업체 400여 곳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했답니다. 거기 결과가 통관 절차 지연, 대금 지급 연기, 그다음에 계약 취소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곳이 12곳의 제조업체가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상공회에서 체크를 했고 지금 12곳 사실 400여 곳 중에서 12곳 좀 미비하지 않나 이렇게 하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네. 시작이기 때문에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된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고 제가 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김해의 한 전자제품 제조사가 최근 중국 시장 매출 감소, 전체 매출이 10%가 감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창원의 한 업체는 시제품 개발 완료 후에 중국 수출을 예상했으나 인수를 하지 않는다.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이 지금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행업계도 비상입니다. 아까 잠깐 제주도 얘기가 나왔지만요. 경남 지역도 경남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 중에 30%가 중국인이었고요. 그 인원이 17만 명에 이르는데요. 지역 여행사나 항공사도 비상이겠네요.
네, 김해 국제공항을 통해서 입국한 중국인의 그 현황을 보면요. 지난해 6월에는 2만 명을 넘어섰거든요. 네. 좀 피크였죠. 근데 네. 이때부터 계속 증가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드 여파로 8월부터 주춤하더니 지금 감소세가 지금 아주 뚜렷한 상황인데요. 게다가 지난 15일부터는 그때는 이제 한국 관광 상품 판매 금지에 나섰죠, 중국이. 그럼 중국인 여행객 유입이 이제 앞으로 더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인데요. 여기에 이제 한국인들도 이제 중국행 가기가 꺼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행업계가 뭐 여기저기로 지금 뭐 타격이 큰 거죠. 예, 혐한 그래서 정서가 있다고 예, 하니 예, 선뜻 갈 수가 예. 없죠. 중국으로 이제 여행객도 줄고 있는 상황이고 네. 뭐 면세점 매출도 더불어서 큰 지장이 있고요. 지금 우려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지금 여행업계는 거의 줄도산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우리 경남의 축제로 보면 이제 벚꽃 시즌이기 때문에 시내에 군항제가 있잖아요. 보면은 외국인 지난해 이 외국인 관광객이 6배가 증가를 했는데 그 비율이 중에서도 중국인 관광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진해구가 오랫동안 중국에서 이제 마케팅을 잘 펼쳤겠죠. 그래서 덕분에 766억이라는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관광객도 들어오지 못하니까 단체 관광객 못 들으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남 지역 축제에 관련돼서 아마 피해가 크게 예상이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는 이렇게 위축된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좀 수립하는 단계인데요. 뭐 예를 들면은 공항하고 KTX를 연계한 셔틀버스 운행을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더해서 이 시군하고 같이 연계한 그 시티 투어 버스도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지금 밝히고 있고요. 또 더해서 지금 호텔과 호텔을 연결하는 무료 운송 시스템을 개발해서 관광객들이 짐 없이 다닐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경남에 들어와 있는 중국 유학생들을 그 SNS 사업단, 관광산업단으로 이렇게 모집을 해서 네. 이들 중국 유학생을 통해서 경남의 예를 들면 관광지를 컨텐츠로 개발하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예. 사실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순간부터 이런 피해는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곳곳에서 이런 비판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방법이 없을까요? 일각에서는 사드 배치 이거 좀 원점으로 되돌리자 이런 주장도 사실 있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예요?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큰 실책이 대부분의 지금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드의 도입입니다. 네. 이 사드 도입에 뭐 찬반을 다 떠나서 사드가 이 사드 배치를 할 건가 말 건가 그리고 사드의 위치를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말 박근혜 정부가 대내적으로도 그렇고 중국을 포함한 대외적인 그런 외교 활동에 있어서도 정말로 이것을 몰래 한 게 문제입니다. 몰래.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최대 외교 실책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금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 사드 레이더 관측기가 지금 1000km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드를 설치함으로써 한반도를 넘어서 중국의 군사 시설, 안보 시설을 예를 들면 도찰할 수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를 지금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중국과 아무런 예를 들면 외교적 협상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까지 왔다. 그래서 이것을 향후에 어떻게 이 외교적 그리고 안보 요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한국의 실익을 최대한 할 것인가 이것이 다음 정부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드 찬반을 떠나서 외교가 없었죠. 그렇죠. 맞아요.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김지수 의원님 뭐 중국과 협상이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했는데 이 사드는 중국을 공격하고 일본을 공격하고자 하는 사드가 아닙니다. 우리 자체의 안보를 책임지자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 사드가 됐다는 거거든요. 만일에 중국이 북한을 설득을 시켜서 핵을 포기시킨다면은 우리도 돈 안 들이고 이 사드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어찌 보면 보복입니다, 보복. 중국하고 우리가 중국을 공격하고자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일본도 중국을 감시할 수 있는 사드가 있습니다. 그런 걸 예로 든다면 저는 중국이 이게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부분이 저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얼마 전 홍준표 도지사도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중국의 보복을 감수하고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경의를 표한다. 뭐 기업의 속사정이 어찌됐든 이런 경제적 압박을 이겨내고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협조하는 자세를 높이 평가하겠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뭐 지역의 피해 상황이라던가 앞으로의 대응책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뭐 경상남도 차원의 대응책 이때까지 나온 게 있나요? 나온 게 있습니다. 네. 지금 경상남도에서 이런 유치 작전을 지금 펴고 있는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죠. 우리 코트라라고 일반적으로 하는데 네. 유턴 기업을 이렇게 경상남도에 유치하겠다. 지금 이렇게 경상남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유턴 기업이라는 게 뭐냐면 해외 진출한 뒤에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기업을 이제 의미하는 뜻인데 앞으로 우리 중국이 임금 상승이라든지 그리고 한국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이런 걸 통해서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기업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턴을 하게 된다면 경상남도 좀 기업이 어찌 할 수 좋게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편리를 봐주고 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내수 경기도 좀 활성화될 것 같고 또 중국의 경제 보복에서 어느 정도 뭐 벗어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경상남도 이를 위해서 이제 유망 프로젝트 발굴, 뭐 용지 공급, 네. 그다음에 규제 완화, 뭐 이런 여러 가지 투자자에게 혜택을 줄 예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뭐 실제로 철수할 의향이 있었던 기업이라면 정말 관심이 갈 만한 내용인데요. 그렇죠. 이런 기업들을 경남으로 다시 올 수 있도록 하겠다. 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게 있나요? 이제 제조업 분야 중에서 이제 경남에 어떤 지지 기반을 두고 있는 생산 공장 네. 이런 공장들이 이제 중국, 베트남, 인도 이런 쪽으로 해외 진출해 있습니다. 이 업체가 한 224개 업체가 되는데 이 대상으로 복귀 가능성을 한번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경상남도에서 들여다봐가지고 6월부터는 복귀 의향 기업 약 30개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직접 중국이나 베트남에 가서 우리 경남 미래 50년 사업 중심으로 복귀 의향을 묻겠다. 네. 그렇게 해서 거기에 투자 설명회를 충분히 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경남에 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사무실을 공장을 차릴 수 있도록 투자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피할 수 없다면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텐데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문제가 장기화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교죠. 앞으로 그 외교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좀 이런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외교력이 중요한 것인데요. 박근혜 정권 때는 외교가 부재했어요. 이 사드 배치, 사드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드를 배치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사드를 배치하는 카드를 너무 쉽게 써버린 것이죠. 뭐 어느 한쪽을 설득을 시키든 아니면 그 대립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건 취할 수 있도록 분명히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쓸 카드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근데 어쨌든 앞으로가 중요한 상황인데요. 국가 간의 갈등은 결국 외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그 고려시대 서희 장군이 그 강동 육주인가요? 정말 그 외교술로 그런 역사적인 이 위인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뭐 해외 순방을 많이 다닌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좀 그런 외교력을 좀 발휘해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좀 나와보기를 정말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죠. 특히 대한민국은 세계 G2 강대국 사이에 있는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드는 지금 외교적으로나 그다음에 국가 안보적으로나 향후 국가 명운이 달린 이렇게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차제에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정부는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전략성 모호성을 좀 견지하면서 안보와 외교를 어떻게 하면 동시에 챙길 수 있을까라는 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스라엘이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조그만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또 지정학적으로 아랍 국가에 완전 포위되어 있는 나라죠. 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 NCND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면서 그 지정학적으로 이 포위되어 있는 거기 아랍 안에 있는 이스라엘 국가로서의 어떤 그 긴장성 평화를 유지하면서 실리를 잘 챙겨가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앞으로 살아갈 길은 바로 이제 아까 우리 김용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고도의 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드려봅니다. 네. 이번에 피해를 입은 한 제조업체 사장님이 체감 경기가 IMF 시절 수준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경제 상황에 중국의 경제 보복이라는 악재까지 겹친 지금 위기를 기회로 만들 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역 경제에도 따뜻한 봄이 오길 기대하면서 네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주자들이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에 뛰어든 후보자들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위해 구국의 결단으로 나섰다. 이 후보들 중에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겠죠. 또 진심도 있고 진심을 가장한 위선도 있을 겁니다. 이 엄중한 시기 그 어느 때보다 제대로 된 투표가 필요한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일찍이 독일의 한 유명한 건축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God is in details. 신은 디테일에 있다. 악마도 천사도 모두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거창한 구호에 속지 않고 디테일을 보기 위해서는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서야 합니다. 그리고 한결 더 섬세하게 봐야 합니다. 다시 또 가짜에 속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350만 국민 모두가 현명한 감시자가 되는 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